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일본사 개념 정리를 지난 시간까지 딱 마무리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사 특별편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전직 총리가 자국민이 쏜 총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사건을 본 김에, 생각난 김에 과거 일본에서 당시 현직 총리 또는 전직 총리가 자국민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있는지 추려서 좀 말씀을 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총리 출신으로서 암살당한 사람으로서 제일 많이 아는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인데요. 이 이토 히로부미는 자국민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의해 죽었기 때문에 오늘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일본 자국민 손에 죽은 총리 중에 하라 다카시라는 인물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라 다카시는 19대 일본 총리였고요. 1918년에 취임을 했었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군부 출신이 아니고 문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부의 반발을 사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총리 재임 시절에 세계적으로 민족 자결주의가 유행을 했고 한반도에서는 3.1운동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라다카시가 총리 재직 시절에 한반도에 자행되고 있었던 무당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꿨었던 바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 통치 내용 중에 총독을 그동안에는 군인 출신만 임명을 하다가 이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문민 출신으로도 이제 총독을 바꿀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꿨는데, 실제로 한국에는 계속 군인 출신의 총독들만 들어왔죠. 문민 출신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래서 일본의 이 문화 통치가 기만적이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당시 타이완, 일본이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타이완에는 문민 총독이 가기는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본 내 군부 세력들이 반발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어요. 실제 또 이 식민 통치 요직에도 물갈이를 많이 해버립니다. 이런 하라다카시의 정책은 보수 군벌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죠. 그 다음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그 시절을 겪으면서 일본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영상을 따로 올려드렸었는데,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를 잘 이끌고 일본의 민주정치를 한껏 발전시켰다라는 평가를 받는 총독이 또 하라다카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라다카시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1921년에 워싱턴 회의 과정에서 보인 그 액션 때문에 일본 군부의 반발을 크게 사게 됩니다. 워싱턴 회의라는 것은 역시 제가 개념 정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921년 미국이 주도해서 해군력을 이제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일본이 중국 안에 갖고 있었던 그런 이권들을 반환하는 그러한 그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워싱턴 회의였거든요. 일본이 이걸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해군 군비도 축소가 되고 중국 안의 이권들도 상실을 하게 되는데, 이걸 수용한 그것 때문에 하라다카시가 많은 군부 세력들, 일본 내 보수 세력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1921년에 하라다카시가 암살을 당하는데, 그런데 황당한 건 군부 세력한테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나카우카 고니치라는 17살짜리 그냥 청소년한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본 황실의 결혼 문제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천황이었던 히로히토의 부인으로 구미노미야 나카코라는 여왕이 이제 간택이 됐어요. 뽑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황태자 비가 돼야 되는데, 이 구미노미야 나카코 여왕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인데, 이 아리토모가 이 천황의 부인을 반대하면서 이런저런 공작을 했어요.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왜 저런 정치인이 천황 결혼 문제에 개입하느냐라며 마구마구 반발을 하고 시위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리토모를 옹호하면서 하라다카시 총리가 나섰던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나카우카 고니치라는 이 청년이 천황 문제에 개입들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1921년 11월 4일 도쿄역에서 이 17살짜리 청년이 총리를 칼로 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하라다카시 총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좀 황당하죠. 어떤 군부와의 갈등이 있었으나 군부에 의해 죽은 것은 아니고 그 17살짜리 청소년의 칼에 의해 야마가타 아리토모 옹호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나카우카 고니치라는 청년은 총리를 죽였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이제 선고받았는데,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15년 감형되어서 1934년에 사면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암살 사건인 하마구치 오사치 총리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마구치 총리는 27대 총리고요. 1929년에 총리직에 올라섰는데요. 그런데 이 하마구치 총리도 군부 출신이 아니었어요. 도쿄대학, 당시에는 제국대학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제국대학 법학부 출신의 정치인이었습니다. 1929년에 취임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이 총리직에 있던 그 시절은 대공황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총리에 앉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는데, 그런데 경제 정책에서 실패를 합니다. 긴축 재정을 하는데, 이 대공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당시 대공황을 겪는 시절 미국은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막 국가가 재정 투자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요. 그런데 일본에선 이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가 점점 악화가 됩니다. 민생도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마구치 오사치가 총리에 앉던 그 시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1928년에 일본 군부 세력이 만주에서 만주 군벌, 중국 군벌 장쩌린을 기차 폭파 사건을 일으켜서 죽여버렸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중국이 일본에 엄청 반발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당시 총리였던, 이 사건이 일어날 때 1928년에 총리였던 다나카 기이치 총리 내각이 총 사퇴를 한 거예요. 29년에. 이 사퇴를 하면서 하마구치 오사치 내각이 수립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하마구치 총리는요,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대중국 어떤 그 온건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군부 세력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게다가 당시 런던 해군 군축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일본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해군 군축을 따르게 됩니다. 영국, 미국의 요구를 따라서 일본의 해군력을 축소시키게 됩니다. 당시 하마구치 총리는 이 미국과 영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어차피 해군력으로 영국,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해군력 이 감축을 결정을 했고, 조약에 서명을 한 후 국방의 안전을 선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해군의 반발을 사게 된 것이죠. 해군 군부 세력이 이 하마구치 내각에 반발을 했고, 특히 뭘 지적하냐면은요, 군 통수권자는 천황인데 해군 감축, 안전 선언 이런 것을 왜 총리 마음대로 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이래서 해군 군부에 엄청난 반발을 사게 돼요. 이로 인해서 1930년 11월에 극우 청년 사고야 고메오라는 청년에게 총을 맞게 됩니다. 총을 맞았는데, 그런데 그때 죽진 않았어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서 대수술 끝에 간신히 살았습니다. 이때가 1930년 11월이었는데, 그런데 회복을 잘 했어야 되는데 회복이 잘 되지 않은 채 그 다음에 1931년 3월 달에 정무에 다시 복귀를 했다가 아파서 다시 4월에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4월 14일에는 결국 총리직에서 사퇴를 하게 됩니다. 요양을 하는 등 좀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 그 길로 죽게 됩니다. 1931년 8월에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 암살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와 그 다음에 앞에 살펴본 하마구치 총리 그 사이에 와카스키 레이지로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와카스키 레이지로 총리가 앞에 그 하마구치 총리 사임 직후에 이제 총리 자리에 앉았던 인물인데요. 이 와카스키 총리가 있는 동안 일본이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와카스키 총리는요, 만주사변을 반대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강경한 군부 세력이 거의 항명하다시피 해서 일으킨 사건이 만주사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이 와카스키 총리가 내 통제력이 없구나 라며 총리직에서 사임을 했고, 그 다음에 총리 자리에 앉은 인물이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였습니다. 근데 이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를 이렇게 총리직에 앉힌 것은 당시 정계에서는 군벌 세력, 군부 세력이 너무 망나다니까 그들을 좀 통제하고 그들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를 앉힌 거였습니다.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는 기자 출신이에요. 역시 군부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자, 이러면서 이누카이 총리는 군부 세력과 대립을 해 나가게 됩니다. 당시 군부 세력은 만주를 점령한 이후 전쟁을 더 확대하고 싶어 했고, 만주에는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일본이 조물락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여론이 좋지 않았죠. 국제연맹에서는 리튼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만주 지역에 대해서, 이 만주사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것은 일본의 침략 행위였다.
그래서 이 만주는 중국의 영토다라는 것을 국제연맹에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일본은 중국 만주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되 거기서 그냥 경제적 권익 정도 얻어가거라, 이런 식으로 합의문을 좀 제출을 하도록 했죠. 이런 부분을 당시 이누카이 총리가 수용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국제사회의 이 눈치를 보고 군부의 어떤 그 폭주를 저지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 군부는 이누카이 총리를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결국 1932년 5.15 사건이라는 게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1932년 5월 15일 날 청년 장교들이 총리 관저를 습격을 했어요. 정문과 후문으로 막 들어오면서 정문에서 먼저 들어온 청년 장교가 총리를 보고 총을 쐈는데, 그런데 이때 이 권총이 불발탄이었어요. 총이 나가지 않아서 총리가 이때 안 죽었는데, 어쨌든 막 그 주변의 군인들이 이제 총리 보호하고 이 해군 장교들 막 잡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총리가 저들이 나 죽이려면 언제든 총 쏴서 죽일 수 있으니까 대화로 좀 풀어가자, 그러면서 총리실 안에 응접실에 들어가서 나 쏘려고 했던 애들 들어오라고 그래, 내가 대화로 설득할게, 이랬습니다. 그래서 청년 장교들이 총리실로 들어오고, 이누카이 총리는 해군 장교들과 대화로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했었던 건데, 대화장에 들어온 해군 장교들이 이누카이 총리를 보자마자 총으로 쏴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1932년 5월 이누카이 총리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누카이 총리 뒤를 이어서 1932년 5월에 총리직에 앉은 인물이 사이토 마코토 총리인데요. 이 사이토 마코토라는 인물은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총독 출신입니다. 1920년대 문화통치 기간에 우리나라에 총독으로 와 있었던 인물인데, 이 사이토 마코토는 총독으로 한국에 와 있을 때 1919년 강우규 의사에게 습격을 당했는데 이때 목숨을 건졌죠. 그 다음에 1926년에는 송학선 의사에게 또 습격을 당했는데 이때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한국에서 민족운동 하시는 분들의 습격을 받으면서도 목숨은 계속 건졌는데, 일본에 가서 총리하다가 일본 군인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 사이토 마코토가 총리에 앉게 된 그 시기가 1932년 5월이잖아요. 당시 군부 세력이 막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총리도 암살해버리는 이런 시기. 그래서 이 군부 세력들을 좀 눌러줄 인물이 필요했었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뽑힌 게 사이토 마코토인데요. 이 사이토 마코토는 군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해군 출신인데 온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해군 군부를 조금 이렇게 눌러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온건한 인물이니까 정치적으로도 군부와 좀 이렇게 맞서면서 온건하게 좀 눌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총독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히로히토 천황, 쇼와 덴노죠. 이 히로히토가 이 총리를 임명할 때 절대 파시스트 성향, 이 어떤 강경한 군부 성향이면 안 된다, 온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걸었대요. 그 다음에 인품이 또 좋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내걸었는데 이 조건에 충족되는 인물이 사이토 마코토였던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됐는데 역시 이 양반도 군부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본인 자체는 군부와 이렇게 충돌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 세력들은 사이토 마코토 총리를 싫어했고, 이 군부 세력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정권을 막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 마코토가 총리직에서 1934년에 사임을 하고, 오가타 게이스케라는 인물을 후임 총리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이 사이토 본인은 국내부 대신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부 대신으로 물러나서도 후임 총리인 오카타와 함께 손을 잡고 일본의 현상 유지, 대외 확장을 이렇게 누르려는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일본의 군부 세력에 의해 계속 비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일본 군부 세력 중에 극우 세력인 황도파라는 세력이 있는데, 이 황도파라는 세력은 육군 청년 장교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세력이에요. 일본 극우 세력인데 육군 세력이고요. 이 황도파는요, 이러한 그 반군부 세력들의 정치를 누르고 천황이 직접 통치하기를 주장하는 그런 극우 세력이었습니다. 이 황도파가 오카타 총리, 그 다음에 국내부 대신으로 물러난 사이토 전 총리에게 반발해서 사건을 하나 일으켜요. 그게 1936년에 일어난 226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1936년 2월 26일 날 이 황도파 세력이 거의 쿠데타처럼 군대를 몰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카타 총리를 죽이려고 했었던 건데, 자, 이들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 오카타 총리는 죽지 않아요. 오카타 총리와 닮은 동생이 대신 죽었고, 오카타 총리는 이때 목숨을 구했어요. 하지만 사이토 전 총리가
이때 이 군부 세력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요. 이 황도파에 의해 총을 맞는데 47발을 맞았어요. 아주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런 정도, 이 47발을 쐈다는 것은 정말 어떤 막 화가 나서 분에 막 넘쳐서 이 분에 못 이겨서 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 이때 또 한 명의 전직 총리가 같이 죽게 되는데요. 다카하시 고레키오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다카하시 총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누카이 총리가 죽고 나서 총리직에 앉았던 전직 총리예요. 20대 총리였는데 이 사람도 여기서 황도파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황도파가 휘두른 칼에 팔이 한쪽이 잘리고 배까지 찔려서 내장이 다 막 헤집어져 나오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전직 총리로 죽은 인물 하나, 다카하시 총리가 추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총 5명의 전현직 일본 총리들이 일본 자국민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한 명은 1920년대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1930년대였습니다. 1930년대 일본의 군부 세력이 얼마나 일본 정치를 혼란하게 만들었는지,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얼마나 무너뜨리려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살펴봤습니다.